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0년 12월 3일 시행된 대학 수학력 평가 문제지를 해설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자, 세제곱근 9 곱하기 3의 3분의 1이니까 세제곱근 9 곱하기 세제곱근 3이죠.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근 27. 그래서 3의 세제곱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분모에 유리화를 하겠죠.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에 지금 뭘 곱해주는 거야? 플러스 2n 루트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를 제곱하고 제곱이 합차공식이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루트에 뭐가 돼요? 4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하고 더하기 2n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 극한이니까 우리가 뭐만 읽으면 돼? 개수만 읽으면 되죠. 루트 4, 2.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2분의 얼마가 돼? 4.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야. 그러니까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인데 사인 값을 줬고 탄젠트를 주래. 그럼 2사분면의 값이니까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될 것이고, 자,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사인 세터가 7분의 루트 21이랍니다.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28, 루트 28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28분의 21 이렇게 되겠죠. 2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73, 21, 74, 2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이렇게 줬네.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해보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뭐라고 쓸 수 있어? P, A, 곱 B가 4분의 1 P, A다. 요게 나와야 될 거고 얘를 정리하면 얘는 3분의 1 P, B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P, A는 얼마가 돼? 3분의 4 P, B가 됩니다. 그럼 그 값을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3분의 4 PB 더하기 PB니까 3분의 7 PB가 얼마다? 10분의 7이다. 따라서 PB는 얼마입니까? 10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내가 구하는 건 뭐냐면 PA 곱 B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PA 곱 B는 3분의 1 PB와 같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그 나형 7번하고 동일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자. 자,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얘는 3의 21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니까 밑이 1보다 크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21 마이너스 4x 이렇게 정리가 되고 2x가 21이니까 x는 2분의 21 그러니까 10.5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10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이래. n 이퀄 16인 표본 평균을 구하래요.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2x바는 모평균하고 같으니까 20이 될 것이고 플러스 시그마 x바는 어떻게 계산하지? 루트 n분의 16분의 시그마 5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4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4분의 85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봅시다.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각각 a, b라고 해서 곱하래. 그러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f'x는 곱셈 미분이니까 2x-2의 2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의 2의 x 이렇게 돼요. 그냥 정리하면 2x고 x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x값은 3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어차피 곱할 거니까 뭐가 극대고 뭐가 극소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F3을 구해봅니다. 자, F3 그러면 얼마지? 9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7의 2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4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F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어떻게 되니? 9 플러스 6 마이너스 7의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8,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된 거야. 자, 지금 이 두 개가 하나가 극대고 극소인데 이 둘을 곱하래.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두 곡선 및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랬어. 그러니까 y는 2의 2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뭘 찾으려는 거야? x가 여기가 ln 2분의 1일 거고 여기가 ln 2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보자. 인테그랄 ln 2분의 1분의 ln 2가 되고 2의 2x의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적분하면 저 2x가 앞으로 나가서 2분의 1, 2의 2x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묶어서 ln 2분의 1 그리고 ln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이고 뭐가 될까? 2의 2ln 2가 되고 마이너스 2의 2ln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값은 얼마입니까? 요 값은 4가 되죠. 4. 그러니까 얘가 왜 4가 되냐면 2ln 4인데 요때 얘하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지수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위치가 바뀔 수 있죠.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값은 마이너스 2의 ln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 4분의 1하고 얘하고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4,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에다가 4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분의 15가 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문자 A, B, C, D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와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는데 9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적혀있는 카드의 양옆에 각각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놓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팩토리얼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A가 적혀있는 카드 양옆에 숫자가 오는데, 자, 그럼 A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양옆에 뭐가 와야 돼? 숫자가 와야 됩니다. 그럼 이 숫자는 뭐가 올까? 이 1, 2, 3, 4 4개 중에 2개가 올 거야. 그래서 여기 어떤 숫자가 이렇게 온 거야. 그러면 이제 얘네 셋은 한 덩어리로 다녀야 되죠. 그럼 남는 게 A, B, C, D, E하고 숫자 2개, 3, 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이게 바로 A 양옆에 숫자가 놓이는 경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9팩토리얼이 되니까 얘는 자 7팩 약분되면 9팩하고 약분되면 뭐가 남죠? 8 곱하기 9가 남는 거고 4 곱하기 3에 8 곱하기 9가 돼서 자 전부 약분되죠. 2가 되고 3이 되니까 자 이 값은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는 나형 28번을 좀 다르게 바꾼 거지.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자 여기가 3분의 파이 즉 60도일 때 AB 대 AC가 3대 1이래.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 그랬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그랬으니까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겠다. 이때 AC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 길이를 K라고 넣으면 AB 대 AC는 3대 1이니까 3K라고 넣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BC의 제곱은 9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6K의 제곱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3K의 제곱 이렇게 돼서 7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BC의 길이는 얼마가 돼? 루트 7K가 됩니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라는 걸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3분의 파이분의 루트 7K가 얼마다? 2R 14와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루트 7K는 1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7 이렇게 약분될 거고 루트 7 약분되면 K는 루트 2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봅시다. 11번은 이제 리미트 시그마가 나왔으니까
정적분과 무한급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야. n분의 k를 찾는 거니까 이 주어진 식을 n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고 루트에 3 플러스 n분의 k 이렇게 되고 얘는 3 하고 뒤에 n분의 1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n분의 k를 x로 놓을 거고, 그러면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극한을 취하면 0부터 1까지 되니까 이 n분의 1이 이제 dx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 얘를 표현하면 인테그랄이 될 거고 0부터 1까지가 되고 루트에 뭐가 되냐면 3 플러스 x분의 3의 d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얘가 좀 보기 불편하지만 식을 이렇게 보면 좀 간단해요. 루트 3으로 끄집어내면 0, 1이고요. 얘는 루트에 3 플러스 x분의 1의 d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불편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값을 t로 치환할 겁니다. 자, t로 치환하면 이제 t는 루트 3 플러스 x인데, 자, x가 0부터 1까지니까 얘는 루트 3부터 2까지가 될 것이고, 자, 이제 dx로 바꿔야 되는데 미분하기 불편하니까 제곱해서 이거를 2t dt는 dx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정리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3이 앞에 있고요. 인테그랄 루트 3부터 2까지 t분의 1이고 2t d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t 약분되니까 얘는 루트 3에 2t 하고 루트 3,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루트 3에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런 식으로 정리되니까 얘는 4 루트 3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설명되는 거네요. 자, 12번 문제도 나형 19번 문제와 동일합니다. x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 x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관계를 만족한데 어쨌든 2분의 1을 만족해야 되고 이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상황을 보시면, 자, x라는 녀석은 평균이 8인데, 자, 4부터 8까지 이 확률입니다. 얘하고 이게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갔을 때 얘는 여기가 m인데, 자, 표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y가 8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지금 요만큼을 만족해야 돼요. 자, 요만큼. 그럼 요만큼이라는 것은 이제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 방향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2 이럴 때, 자, 12일 때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만큼의 확률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12를 표준화했을 때 값이 여기쯤에 8 와가지고 요만큼, 얘를 표준화한 값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각각을 표준화해보면 12를 표준화해보면 3분의 12 마이너스 8 요 값인데, 요게 이 8을 표준화했을 때 값 시그마 분의 뭐라고 쓰면 될까요? 시그마 분의 8 마이너스 m 요 값하고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이제 요 확률의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확률의 값을 우리가 써볼까요? P의 y가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를 표준하면 P, Z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뭐가 돼요? 시그마가 되죠. 그 다음에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마이너스 M 이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거야. 자, 근데 8 마이너스 M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걸 정리해보면 8 마이너스 M은 3분의 4 시그마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3분의 4 시그마를 쓸 수 있죠? 그러면 P의 Z 이렇게 되고 시그마분의 3분의 4,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입니다.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0.5 더하기 0부터 2까지의 확률이죠. 그러니까 0.9
9772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봅시다. 13번도 나형 18번과 동일한 문항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 A가 4분의 1과 1 사이에 있을 때 Y가 1인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어. 그럼 선생님이 그냥 써볼게. A는 Y가 1이 되려면 X는 A,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B는 Y가 1이 되려면 X가 4A가 돼야 되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인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어. 그럼 C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X가 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D는 어떻게 될까요? 4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 B를 1대 4로 외분하는 점이 0,1이냐 라고 했는데, 그냥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Y가 1인 지점입니다. 자, Y가 1인 지점에서 여기쯤에 A가 있다고 그러고 여기가 1. 요 점이 지금 A입니다. 자, 그 다음 B는 4A인 거죠.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A, B를 1대 4로 얘기하니까 외분하는 거니까 A에서 가깝고 B에서 멀어야지. 그러면 요 거리가 지금 A고 요 거리가 4A니까 지금 요게 1대 4니까 지금 2점이죠. 2점. 그러니까 0,1이냐 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참이 되는 겁니다. 자,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면 A는 2분의 1이냐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일 때 A가 2분의 1인지를 보려면 A에다 그냥 넣어보면 되죠. 그래서 니은을 보면 A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 1 이렇게 될 것이고, B는 여기다 지금 2분의 1 넣는 겁니다. 2,1이 될 것이고, C는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D는 어떻게 될까요? D는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요렇게 둘이 지금 뭐야? X값이 같고 Y값이 다르니까 X축 대칭, 요렇게 둘이 X축 대칭이고, 요렇게 Y값 같고요. 요렇게 Y값 같으니까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은 AB와 CD의 크기 관계가 이거이면 A는 이거냐라고 했는데, 이제 디귿에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AB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그림에서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같으니까 AB는 3A가 될 것입니다. 맞죠? 그럼 CD는 어떻게 될까? CD는 Y좌표가 같으니까 A분의 1하고 4A분의 1 누가 크겠어? A분의 1이 크겠죠? 그래서 A분의 1 마이너스 4A분의 1 이렇게 정리되면 4A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CD가 더 크면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3A가 4A분의 3과 이런 관계다.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고 A는 지금 양수입니다. 그럼 양변에 4A를 곱하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A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 서두의 전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는 4분의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라고 했어. 그러면 4분의 1과 1 사이에서 얘를 만족하려면 4분의 1보다 크고 A는 2분의 1보다 이렇게 작으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첫 번째 값을 구할 거고 그 다음 공비를 구할 건데, 자, A1, B1이 2이고, 자, A1, B1이 2고 AD가 4래.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4입니다.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4입니다. 자, AD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2원이라고 했어. 여기를 3대1로 내분하니까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지금 1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서 F1, E1이 같고 F1, C1이 같대. F1, E1, F1, C1이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첫 번째 값이라고 했고, 이제 다시 뭐냐면 여기다가 이런 관계를 2대1의 관계를 만족하는 이렇게 사각형을 또 그려서 넓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넓이부터 그냥 구해볼게요. 첫 번째 넓이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2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5가 되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1이고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5, 4분의 5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1 더하기
4분의 5. 그러니까 얼마? 4분의 9. 첫 번째 항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닮은 비를 찾을 거예요. 닮은 비를 찾을 건데 이제 핵심은 이렇게 생겼어. 자, 지금 요 각도, 요 값을 다 알지. 여기가 45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4분의 파이라고 쓸게요. 4분의 파이. 자, 요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전부 다 알 수 있게 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길이를 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길이는 2K가 되겠죠? 자, 2K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이죠. 그러면 지금 요 길이는 얼마죠? 3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2K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봐. 여기가 1이고 2면 지금 요 각도는 뭐가 돼요?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거야. 내가 탄젠트 세타가 1분의 2, 2라는 걸 아니까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지금 3 마이너스 2K분의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K 값이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탄젠트 4분의 3파이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자, 이 값이 3 마이너스 2K분의 K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해봐.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탄젠트 세타는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 마이너스 1이고 요거 2가 되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값이 지금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K는 9 마이너스 6K가 되니까 K는 7분의 9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7분의 9라는 거야. 그럼 처음에 2대 7분의 9의 닮은 비를 갖겠죠? 다시 말해서 1대 14분의 9의 닮은 비를 가질 것이고, 넓이 b는 1대 14의 제곱, 얼마죠? 196분의 81 이런 공비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끝났지. 자, 첫 번째 값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한 얼마였어? 4분의 9였다. 그럼 자, 얘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 볼게요. 이쪽에다 해볼게요. 자, 1 마이너스 196분의 81분의 4분의 9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 뭐 정리해 보시면 115분의 44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닮은 비를 잘 찾는 게 문제였고,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나오는 것은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볼게요. x가 양수인, 자, x가 양수인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f'은 이렇게 정했고, x가 음수인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3을 구해줘. 자, x가 음수일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는 f'-x래. 근데 f'-x가 지금 뭐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똑같죠. 똑같지. 그러니까 g'x가 지금 2-x 제곱분의 3이라는 뜻입니다. 자, f1은 왜 줬을까요? 이제 gx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나 조건에 f2, g-이니까 이걸 각각 적분할 건데, 자, 그럼 fx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x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뭐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f1이 5라는 걸 이용하니까 c는 0이 돼서 fx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럼 gx도 똑같을 텐데 gx는 x분의 3의 적분 상수가 달라지겠죠. 뭐 c1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c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자. 나의 조건에 f2 더하기 g-2가 9라고 정의되어 있어. 중요한 건 g'x는, 자, 얘는 x가 음수인 범위에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음의 값을 준 겁니다. 자, f2를 구해볼까요? 자, f2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4 더하기 2분의 3. 그러니까 이 값은 2분의 11이 된 거야. 그럼 이 값이 2분의 11이라는 것은 g-2는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2분의 7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g-2가 2분의 7이라는 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c가
얼마였다? 2분의 7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넘기면은 C는 얼마였다? 9였다. 그러니까 gx는 C가 9인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뭘 찾아야 돼? g-3을 찾는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9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정답은 2.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 봅시다. 16번은 이제 그 빈칸 추론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들어갈 것을 보는 건데 일단 맨 밑에 가, 나, 다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서 자, 문제를 봅시다. 상수 k가 1보다 큰 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an에 대해서 이거 그러니까 값이 점점점 커지는 수열이죠. 그리고 곡선 위에 두 점 pn을 n 플러스 1을 이렇게 놓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p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과 n 플러스를 지나고 y축에 만나는 직선을 qn 이라고 하면 이것의 넓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한 거죠. 자, 이 사각형의 넓이니까 지금 이게 밑변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높이가 되고 나누기 2를 한 거, 이것을 an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a1이 1이고 a1분의 a3은 16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제 다음 식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봐봐. 자, pn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니까 뭐 이렇게 됐대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이거다라고 해서 식을 정리했나봐요.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방정식 이거는 이거의 해이다. k가 1보다 크므로 오직 하나의 양의 식은 d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이고 수열 a에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알려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얘가 16일 때 d가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을 넣어보고 3을 넣어서 16이 되도록 하는 d를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좀 정리해 봅시다. 자, 문제 서두에 얘는 뭐라고 정리했어? d라고 알려줬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an이 나오고 얘가 a의 n 플러스 이렇게 나오니까 자, a n 플러스 1은 여기다 써볼까요? 뭐라고 쓸 수 있어? an 더하기 d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얘를 an 더하기 d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이렇게 돼. 2분의 1 d 이렇게 나오고 자, 2의 an 곱하기 2의 d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의 an 제곱으로 끄집어내면 뭐가 될까요? 2의 d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는 거야. 자, 이게 an이다 라는 걸 놓고 자, 이제 선생님이 이쪽에다 써볼게. 자, a3을 구해보자. 자, a3 그러면 어떻게 될까? 2분의 1의 d 하고 2의 a의 3제곱이죠. 2의 a의 3 세 번장이고 그 다음에 2d 마이너스 1 이게 a3입니다. 자, a1을 구해봅시다. 2분의 1의 d가 되고요. 2의 a1이 되고 2의 d제곱 마이너스 1 이게 a1인 거야. 그럼 지금 이거분의 이게 얼마다? 16이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자, 한번 해보자고. 뭐가 이제 약분이 다 되죠. 이렇게 약분 될 거고 이렇게 약분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면 2배의 a의 3분의 2배의 a1은 16이단데 또 a3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이 지금 a1이 1이라고 문제 서두에서 알려줬지. a1이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얘는 그냥 2입니다. 그러니까 2의 a3은 16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3은 또 뭐야? a3은 1 플러스 2d지.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의 2d 제곱이 16 곱하기 2와 같으니까 약분돼서 d는 얼마다? 4. 2의 4제곱이 돼야 되니까 2가 되겠죠. d가 2다. 그래서 d는 2다 라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d가 2라고 계산했고 나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an의 일반항은 그랬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얼마였고 1이었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1 플러스 2의 n-1 다시 말해서 2n-1이다 라고 an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은 뭐냐 라고 얘기하면 an은 뭐냐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이게 an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d에다가 2를 넣어서 일반항을 계산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깔을 바꿔서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2의 an이 되는 겁니다.
그럼 2의 an이라는 건 뭐야? 2의 2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가에 알맞은 수를 p라고 했으니까 p는 지금 현재 2가 된 것이고요. 나에 들어갈 게 2n 마이너스 1인데 f2라고 했으니까 f2는 지금 3이 되는 거고 gn이 다에 들어갈 건데 얘가 4야. 그러니까 얘는 g4는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가 4 넣는 거죠. 그러니까 2의 8제곱 마이너스 1, 즉 2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해 보면 2 더하기 f2는 3이고요. 얘는 2의 7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 맞니? 그러면 이 값은 얼마일까? 이 값을 구할 건데 선생님이 이 값을 잘못 계산했네. 봐봐. 여기다가 지금 요걸 다시 계산할게요. 자, 요걸 다시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2고 여기가 2니까 얘가 4, 그러니까 여기 얼마죠? 3이죠. 3. 그러니까 요 값이 2의 an이 아니고 3 곱하기 2의 an 곱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G4는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곱하기 3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얘는 곱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얘는 2 더하기 2의 7제곱 이렇게 된 거야. 2의 7제곱이 128이니까 얘는 130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제 17번 문항을 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원점 P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그러니까 1이나 2가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갈 거고 3 이상, 3, 4, 5, 6이면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킬 겁니다. 자, 15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 P와 이거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거리가 X야. 그지?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자,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게 몇 번? 3 이상이 몇 번을 설정해야 되니까 얘가 A번 나왔다고 하고 얘를 B번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지금 15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점 P의 좌표는 X축으로 A, Y축으로 1만큼이니까 3이 A번 나왔으니까 점 P의 좌표는 3A, 뭐가 될까요? B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문자가 많아지니까 A 더하기 B가 15잖아. 그러니까 B를 15-A라고 해서 A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어떤 확률 변수를 Y라고 할 때 이 Y라는 애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동일한 시행을 15번 반복할 건데, 자, A번 나오는 거야. 원하는 결과를 A를 기준으로. 그러면 A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지? 2 이하니까 이게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의 확률을 2Y라고 하면 평균은 5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봐봐. 점 P와 확률 변수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했으니까 X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계산하니까 X는 루트에 9 더하기 16 이렇게 될 거고 3에 3A 그리고 플러스 4에 15 마이너스 A의 절대값, 이게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야. 그럼 분모는 5가 될 것이고 분자는 9A 마이너스 A니까 5A 플러스 60 이렇게 돼서 얘는 A 플러스 15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A 플러스 1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평균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X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X는 지금 A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Y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 Y로 쓰기로 했으니까 2의 Y 플러스 15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과 똑같겠네. 그럼 2Y 더하기 15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맞아요? 15가 아니고 여기가 12네요. 그지? 5분의 60이니까 12가 되고 이게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y는 얼마였어? 우리가 5라고 구했죠. 그래서 이 값은 17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항 보고,
자, 18번 봅시다.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이거라고 줬고 그 다음에 f 서클 f1이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일단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했었지? x가 1보다 클 때, 그지? x가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x의 2n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3이 될 것이고 분자는 차수만 남겠지. 그러니까 얘가 3분의 a-2의 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x가 1이면 분모는 4가 될 것이고 1 넣어보세요. 그러면 a-2 플러스 2니까 a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과 x가 1 사이에 있다 라고 하면 x의 2n제곱은 전부 0이 되니까 얘는 2x 이렇게 정리될 거고, 자,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분모는 4고 분자는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4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3분의 a-2의 x 이렇게 fx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뭘 찾는 거냐면 f 서클 f1이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써보면 f의 f1이 4분의 5가 되도록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f1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인 거? 4분의 a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f의 4분의 a가, 자, f의 4분의 a가 4분의 5가 되도록 하는 a 값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분의 a라는 이 값이 지금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a가 4일 때 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지금 다 원래는 다 따져봐야 돼.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다 해봅시다. 첫 번째는 요 경우에 여기 있을 때 그러면 4분의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a는 4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경우면 4분의 a가 1이 돼야 되니까 a가 4인 경우가 돼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 경우일 때는 마이너스 1과 4분의 a 1 이렇게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어야 되고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인 경우가 돼야 되고 이때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경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건데, 자, 첫 번째, 이걸 첫 번째 경우라고 해봅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에다 넣어볼게. 그러면 첫 번째에다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a-2 하고 4분의 a가 4분의 5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a를 구해봅시다. 양변 나누고 3 곱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15니까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a 마이너스 5고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5이거나 마이너스 3이 돼요. 플러스 5이거나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경우에서의 조건이 뭐였지? a가 4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지금 a 이꼴 5를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섯 번째 경우 있지. 다섯 번째 경우. 이 다섯 번째 경우. 요 경우. 자, 요 경우에도 어차피 식이 똑같으니까 같이 쓸 수 있죠. 그럼 여기다 넣었을 때 값이 똑같으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경우가 나오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질 않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경우와 다섯 번째 경우에서 만족하는 a 값은 5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두 번째 경우에 이렇게 놓으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면 이런 얘기지. f4분의 a가 4분의 5가 돼야 돼. 그치? 그러면 f4분의 a인데 얘가 1이니까 이 조건을 어떻게 될까? 만족할 수가 없죠. 그쵸?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가 아니고 요 네 번째 값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나는 뭐만 해보면 돼? 요 경우만 해보면 되죠. 세 번째 경우만.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2x, x 자리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a 하고 2x니까 곱하기 2. 얘가 4분의 5가 될 수 있느냐? 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a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5가 돼야 되고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a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조건을 만족하지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은 두 개밖에 없었던 거야. 하나는 5, 하나는 2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들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2분의 5 그래서 2분의 15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로 볼까요? 19번 문제 봅시다. 이 문제는 나형 29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면 숫자 33444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와 한 개의 주머니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이면 주사위를 3번 던지고 4이면 4번 던지는데 이때 한 번 하여 얻은 점수가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10.1 확률. 그러니까 상황은 두 개야. 3인 경우, 그러면 이때 3인 경우의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4가 되는 경우의 확률은 5분의 3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20.1 확률이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거야. 5분의 2일 때 3번 던져서 5분의 3일 때 4번 던져서. 그럼 먼저 이렇게 써볼게요. 5분의 2일 때, 자, 첫 번째 3번 던졌을 때입니다. 첫 번째 나온 눈이 A고 두 번째가 B고 세 번째가 C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10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A, B, C는 1과 6 사이에 있는 수야. 그지? 그럼 이거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씩 줘야 되니까 얘를 A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얘를 B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얘를 C 플러스 1이라고 해서 10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 이렇게 되고 이때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인데 어떻게 될까? 0부터 5 사이의 수만을 가져야 돼요. 이 값들이 0과 5 사이에 있는 값들을 가져야 돼. 원래 1부터 6까지였는데 하나씩을 다 뺐으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3H7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3H7이라고 하면 0부터 5까지인데 얘가 셋 중에 하나가 6, 1, 0 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고 셋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전부 7, 빵 이런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를 빼야 돼. 이걸 일렬로 나열하면 3팩토리얼 6가지고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면 3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9가지를 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9C7이니까 9C2 마이너스 9가 돼서 98에 70이 나누기 2니까 얼마죠? 36 마이너스 9. 그래서 이 값은 27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확률을 우리가 구해보면 자, 첫 번째 경우에 기본적으로 확률이 얼마였어? 5분의 2였지. 5분의 2고 곱하기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3번 던지는 거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고 27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약분해보면 이렇게 전부 약분되면서 1 되고 2 이렇게 남겠죠. 다시 약분되면 이때의 확률은 20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4개일 때도 해볼 거예요. 자, 4개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A번, B, C, D 이렇게 될 거고 10 이렇게 됩니다. 자, 얘네들은 여전히 1부터 6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A 더하기 A1, B 더하기 1, C 더하기 1, D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10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6이 돼야 되고 이때 A, B, C, D는 0과 5 사이에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4, H, 6 이렇게 되는데 뭐가 문제라고? 얘가 6 빵 이 경우도 지금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4가지니까 이 4가지를 빼셔야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럼 얘가 4H6은 9C6이니까 9C3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할 것이고 9C3은 얼마입니까? 84가 되겠죠. 그래서 84 마이너스 4는 8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때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4번 던지는 경우의 확률은 5분의 3이었고 여기다가 4번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에다가 8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걸 또 약분해보면 2로 약분해보면 여기에 3 이렇게 될 거고 지금 16으로 됐으니까 얘가 5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약분될 거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 값은 27분의 1이라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 또는 이거니까 정답은 20분의 1 더하기 27분의 1 그러니까 20분의 1 더하기 27분의 1 그러면 통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540이
있겠고, 그리고 20 더하기 27이니까 4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40분의 47.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꼭 중복조합을 이용하지 않고 경우를 직접 계산해서 계산하셔도 되는데, 중복조합이 좀 계산의 오류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20번 문제 볼게요. fx는 파이 사인 2파이 x에 대해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이 이거인 함수 gx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특이한 게 gx라는 함수는 값이 딱 0 아니면 1인 함수인 거지. 그치? 그러면 gx는 어느 순간 되면 0이었다가 어느 순간 1이 되니까 이 경계에서 얘는 불연속이 될 거예요.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문제에서 hx는 fnx 곱하기 gx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fx는 이미 연속인 거고 gx는 이 지점에서 불연속점이 있는 건데 이 연속인 것과 불연속인 것을 곱했을 때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연속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연속이 되려면 결론은 뭐가 될까? f의 nx라는 녀석이 0이 되도록 하면 된다 라는 거죠. 0이 되도록 하면 이제 연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gx는 0과 1 사이 바뀌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니까 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결국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gx가 0과 1이 바뀌는 순간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럼 이제 이 fnx라는 함수를 그려봅시다. 그럼 f의 nx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파이 사인 2n 파이 x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얘는 주기가 2파이분의 어떻게 될까요? 2n 파이 이렇게 되니까 주기가 n분의 1인 함수입니다. 자, 주기가 n분의 1인 함수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주기가 n분의 1이니까 여기가 n분의 1이고요. 여기가 n분의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생겼고 얘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여기가 n분의 1, n분의 2 이렇게. 그럼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편하게 선생님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2n분의 1, 여기가 2n분의 2, 여기가 2n분의 3, 2n분의 4 이렇게 되어야겠죠. 얘는 마이너스 2n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라고? 자, 얘가 0이 되는 순간 요 점에서 뭐가 된다? gx라는 함수가 바뀐다고. gx라는 함수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fn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가 곱해졌을 때 0이 되거나 1이 되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요 사이에서 gx가 만약에 0이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그대로 올 것이고 0이 되고 1이 되고 이렇게 오겠지. 맞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2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2가 된다.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의 넓이가 또 얼마인지를 봐야지 또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부터? 0부터 2n까지의 파이 사인 2n 파이 x를 적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n분의 1까지 파이 사인 2n 파이 x의 dx를 우리가 계산해보는 겁니다. 자, 파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2n 파이분의 1 나갈 거고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빼서 코사인 2n 파이 x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자, 여기서 0부터 2n분의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파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2n분의 1이고요. 여기다가 2n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파이가 될 거고 마이너스 0 넣으면 코사인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코사인 파이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0은 1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값은
n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됐나요? n분의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넓이가 지금 n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넓이가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 여기서 2n분의 2. 자, 2n분의 2 해서 지금 요렇게 되면서 끝나는 거죠. 자, 요렇게 점점점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야. 그러면 n분의 1이 총 몇 개니? 여기가 1입니다. n분의 1이 총 몇 개냐면 몇 개가 돼요? n분의 1이 2n개가 되겠죠. 2n개.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0이 나오겠죠. 위에 거 n개와 밑에 거 n개를 더 정적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0이 되는데 얘가 2가 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요만큼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쪽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이쪽도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 음수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없어졌다는 거야. 왜 없어졌을까? gx가 0이었기 때문에 곱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1번 조건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 hx라는 함수는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여기가 gx가 0이어서 다시 0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고 얘가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반대쪽도 음수인 부분에서 gx가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n분의 1이 x가 양수일 때 n분의 1이 n개고 x가 음수일 때 n분의 1도 n개니까 총 넓이가 2가 되도록 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n분의 1이 n개니까 1이고 n분의 1이 n개니까 또 1이 되니까 2가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바로 h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xhx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xhx의 함수. 자, xhx의 함수는 쉽게 말하면 x를 곱한 거지. 어디다가 hx라는 함수에다가 x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여줄게. x 곱하기 hx니까 y는 x를 그려놓고 자, 이런 패턴이에요. 자, y는 x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널찍하게 그려볼게. 이게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이 y는 x를 곱했다는 것은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hx라는 함수의 값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그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원래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 곱해지면서 값이 점점 커져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게 사인 그래프에다가 x를 곱한 이런 식인 거야. 반대쪽도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거고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때 여기다가 hx를 곱한 거니까 실제로 hx의 그래프는 이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n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잘못 그렸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선생님이 사인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은 지금 fx에다가 f의 nx라는 그래프의 형태를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수가 되는 걸 0으로 바꿀 건데 지금 이제 x를 곱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선생님 그림을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자, 이렇게 놓고 이게 y는 x라고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봐봐. 원래 사인 그래프가 양수일 때는 지금 얘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갈 건데 x를 곱하니까 값이 점점 커지고 작아지고 이걸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쪽에서는 원래 음수였는데 음수인 x를 곱하게 되니까 얘가 양수로 바뀌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지.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hx라는 여기인데 이 hx는 얘를 hx로 바꾸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음수였던 이 부분에서 지금 0이었으니까 얘가 0이고 얘는 양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0이고 지금 이렇게 그려진 이게 hx의 모습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0이었으니까 없어지고 이 값이 살아남겠지. 거꾸로
지금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 지금 구해진 요 넓이들을 싹 다 더하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것들을 싹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나온다? 32분의 1이라는 요 조건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자세히 보면 지금 이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이 똑같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부분이 전부 이쪽에 아래쪽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x의 f의 n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얘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32분의 1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 가시죠?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쫙 계산했을 때 32분의 1인데 지금 좌우에서 부족한 분을 채우면 얘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의 nx가 뭐였죠? 이제 이걸 적분하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고 x 곱하기 파이의 사인 2n 파이 x의 dx를 적분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부분 적분이니까 파이 x랑 이렇게 사인 2n 파이 x를 두고 부분 적분을 하시면 자, 이제 그냥 바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될까요? 파이 x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2n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코사인 2n 파이 x 이렇게 될 거고 자, 빼기 자, 얘 미분하면 파이가 되고 자, 요걸 다시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4n 제곱 파이의 제곱 마이너스 1 사인 2n 파이 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값을 0부터 1까지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을 넣으면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은 거예요. 1. 자, 여기다가 1 이렇게 넣은 거야. 그러면 코사인 2n 파이 같은 경우 코사인 360도, 코사인 0도, 그러면 이 값은 항상 1이 되겠지. 1이 될 거라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파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다가 또 1 넣으면 사인 2n 파이. 그럼 얘는 항상 0이 되는 거야. 여기다 0 넣어도 어차피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그지? 그럼 여기다 0 넣었을 때 얘 때문에 0이 되니까 이걸 부분 적분법 하시면 마이너스 2n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값이 마이너스 3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내가 찾는 n의 값은 2n이 3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n은 16이다 라고 계산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번 볼게요. 21번은 이제 나형의 21번하고 문제 기본 틀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구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A8-A15가 63일 때 뭐 이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 놓고 A2n, A2n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바꿔라 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게 n이 1이면 A2, n이 1이면 A3인데 둘이 앞에 거는 똑같은데 뒤가 빼기 2니까 3 차이 나는 거예요. 그쵸? 자,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한번 문제를 봅시다. A8이니까 순서대로 해봅시다. A8 그러면 이제 여기죠. 가에다가 n 이꼴 4를 넣은 거야. 그럼 n에다 4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A2 곱하기 A4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또 A4를 계산해야 되니까 A4는 또 여기다가 n에다가 2를 넣으면 여기다 2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A2 곱하기 A2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걸 쓰면 A2가 3번이니까 A2의 세제곱 쓰고 A2 플러스 1 이렇게 A2로 전부 만들 수 있네. 그러면 A15라는 값도 A2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이제 A15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나에다가 n 이꼴 7을 넣으면 이렇게 될 거야. A15라는 값은 A2 곱하기 A7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자, A7을 구하려면 또 여기 n에다가 3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A7이라는 값이 A2 곱하기 A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A3을 정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A3을 정리하려면 n에다가 1을 넣을 건데 그럼 A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A2하고 A3하고 마이너스 3 차이 나니까 이 값을
A2-3이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돼. A2하고 그 다음에 A2에 A2-3 그리고 -2 바깥에 -2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A2가 3개니까 A2의 세제곱이고 -3 A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2 A2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에서 이것을 뺀 값이 63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에서 이걸 빼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3A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3A2 이렇게 될 거고 많이 3A2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 3 지금 이 값이 6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3으로 전부 나눠주고 이항하면 이렇게 3으로 나눠주고 전부 이항을 하면 이제 A2의 제곱 플러스 A2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A2는 얼마가 될까? A2는 3A2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A2 마이너스 4 A2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니까 A2는 4이거나 마이너스 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두 가지인 거죠. 지금 A2가 4인 경우와 마이너스 5인 경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A2라는 값이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이잖아. 지금 A1이 0과 1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에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A2는 A2 곱하기 A1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지금 A1이 0과 1 사이에 오는지만 확인하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A2가 4인 경우 여기다 4를 넣어볼게요. 그럼 4는 4A1 더하기 1이니까 A1은 4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조건을 만족하지. 자, 마이너스 5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에 A1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A1은 얼마가 될까요? 5분의 6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얘는 우리가 찾는 조건 이 범위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1은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제 A1은 4분의 3이고 A2는 4가 된 거예요. 그리고 A3은 어떻게 된다고? 3 적은 거니까 A3은 1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된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1분의 A8을 찾는 거니까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자, A8을 봅시다. A8 여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A2가 4니까 4의 세제곱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 값이 바로 얼마니? 64 더하기 5니까 69 이게 바로 A8의 값이고 자 A1은 4분의 3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게 A1분의 A8이라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4분의 3분의 69 이렇게 되겠죠. 자, 얘랑 316, 339 이렇게 되면 이 값은 80, 92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쭉 올라가서 2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단답형 문제 봅니다. 22번이에요. 자, 이항 정리에서 x제곱의 개수를 찾아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일반항부터 구하면 5cr 이렇게 넣고 x의 5-r이고 그대로 써볼게요. 3x의 마이너스 2제곱의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정리해보면 5cr 이렇게 되고 3의 r제곱이고 x의 5-r 마이너스 2r이니까 5-3r 이렇게 됩니다. 자, x제곱이 되려면 이게 2가 돼야 되니까 r이 얼마일 때야? 1일 때. 그러니까 5c1 곱하기 3의 1제곱이 x의 개수 즉 1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자, f'0의 값을 구하래.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f'0의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셈 미분을 해야겠죠? 자, f'x는 분모를 제곱할 거고 x-1의 제곱이고 2x-2 x-1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f'0이니까 x를 그냥 다 지우세요. 자, 이렇게 지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계산해 보면 분모는 1일 거고 분자는 2
빼기 6이니까 이 값은 8이다 라고 여기다 이제 0을 넣은 값이죠. 그래서 답은 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번 볼까요? 24번 일단 봤을 때 극한값 구하는 거죠. 극한값. 그쵸? 그래서 이제 보면 그림과 같이 A, B의 길이가 2고 각 B가 90도이고 직각삼각형 ABC에서 중심이 A고 반지름이 1이래요. 그러니까 자, 요 길이는 2가 되고 자, 요 길이는 지금 1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호 D2의 3등분점을 각각 뭐라고 했니? D의 3등분점 중 D에 가까운 점을 F라고 했어. 그러니까 3등분한 점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3등분한 거예요. 그러면 중심각과 호의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2세타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각 A는 3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지금 요 부채꼴의 넓이랑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서 극한을 계산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G세타의 값은 뭐야? 반지름이 1이고 중심각이 2세타인 부채꼴의 넓이니까 G세타는 뭐가 될까? 2분의 1 곱하기 R제곱의 세타, 2세타. 그래서 얘는 세타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자, 직각삼각형에서 요 부채꼴 요것을 뺄 겁니다. 그러면 F세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F세타를 계산해 보면 자, 여기가 밑변이 2니까 요 GB는 뭐야? 2분의 GB가 바로 탄젠트 세타죠. 그러니까 얘는 2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구해보자. 삼각형의 F세타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탄젠트 세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이 부채꼴의 넓이죠. 1의 제곱의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약분하면 이제 이 값은 2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40 곱하기 리미트 세타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자, G세타는 세타가 되죠. 그리고 얘는 2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났지.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1이니까 그리고 세타 약분되니까 이 값은 이렇게 되겠네요.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여기 있죠? 4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2분의 3 곱하기 40 이렇게 됐으니까 이 값은 얼마다? 60이다 라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25번 문항 볼게요. 첫 번째 항이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이게 55일 때 자, 요 값을 계산해 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줬고 이걸 55라고 줬으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2분의 항의 개수가 5개고 그 다음에 2a니까 6 플러스 n-1 다섯 번째 항까지죠. 그러니까 4d 요게 5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공차를 알 수 있으니까 일반항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5로 나누면 11 이렇게 되니까 6 플러스 4d가 얼마냐면 22가 되는 겁니다. 그럼 4d는 16이 되고 d는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k번째 항의 값은 3 플러스 k-1의 공차가 4 이렇게 되니까 4k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시그마 k 이퀄 1부터 5까지 4k 마이너스 2 들어오니까 얘가 4k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4의 6분의 5, 6, 2n 플러스 1, 1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의 2분의 5,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역분될 것이고 이 값은 55 곱하기 4, 220이고요. 마이너스 5, 6에 30, 15 곱하기 4니까 6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16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은 나형 15번과 동일한 문항이에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세 학생 AB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는데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앉아서 둘러앉는다. 자, A와 B는 이웃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와 B가 이웃하는 것 안에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A와 B가 이웃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할 겁니다. 자,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C
D, E, F 얘를 원형에 앉힐 거예요. 그러면 5명으로 보는 거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A와 B의 위치를 바꾸는 거 2팩. 이게 바로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예요. 그럼 이 안에는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뺄 겁니다.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를. 자, B와 C가 이웃한다는 건 이런 거야. A, B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C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경우와 A, B가 이렇게 있는 B, A, B 순서로 서 있는데 C가 뒤에 붙는 경우와 B, A 순서로 서 있는데 C가 앞에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냐? 그쵸? 그럼 이때 나머지 D, E, F 얘네가 원형에 앉는 방법은 지금 요걸 한 명이라고 봤을 때 하나, 둘, 셋, 네 명을 원형에 앉히면 3팩이고요. 지금 요게 A, B, C하고 C, B, A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지금 요 경우를 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얘가 24 곱하기 2니까 48이 될 거고 얘는 12가지가 되니까 총 3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7번을 볼게요. 자, 이 값이 로그 값을 줘놓고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뭐 n의 값을 계산해 줘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로그를 정리할 거고 적당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겠네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식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식을 정리하는데 지금 로그에는 밑이 4인 애가 있고 2인 애가 있으니까 얘를 2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 로그 2에 2n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앞에 뒤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2에 루트 n 이렇게 만들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의 뺄셈은 뭐가 되지?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로그 2에 2n 제곱 되고 얘가 n의 2분의 1 제곱이잖아. n의 2분의 1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n의 2분의 1 제곱을 얘랑 계산하면 얘가 2분의 3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얘를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쓰려고 2분의 1 하고 로그 2의 2 플러스 2 플러스 로그 2의 n의 2분의 3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이고 자, 1 더하기 2분의 3 로그 2의 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n이 뭐 있냐 라고 물어본 건데 잘 봐봐. 이제 이 식을 하나씩 따져보면 2분의 1을 곱해서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될까? 일단 첫 번째 짝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얘가 짝수가 되려면 또 얘는 뭐가 돼야 되니? 얘는 1 더하기 얘를 했을 때 짝수니까 얘는 홀수가 돼야 됩니다. 자, 얘가 홀수가 돼야 돼요. 2분의 3 곱하기 로그 2의 n이 홀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로그 2의 n이라는 값은 어떤 애가 돼야 될까? 로그 2의 n이라는 값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자. 2분의 3 로그 2의 n이 홀수가 돼야 돼.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게 홀수가 되려면 얘랑 약분해서 3이 곱해져야 되니까 이 값이 n이 1이면 안 되죠. n이 2면 어떻게 돼요? n이 2면 얘가 1이니까 2분의 3 되니까 자연수가 안 되지. n이 3이면 안 되죠. n이 4면 어떻게 될까요? n이 4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4잖아? 그럼 얘가 2가 되니까 약분되면서 3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n 이꼴 4일 때 홀수를 만족하니까 만족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럼 n에다가 5를 넣으면 말이 안 되죠. 이 값이 로그 2의 n이라는 게 결국 어떤 값이 돼서 2랑 약분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이 n은 쉽게 말하면 어떤 애가 돼야 될까?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n이 4면 되겠고 또 뭐가 있을까? n이 4면 될 것이고 n이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2의 뭐 세제곱 이렇게 생기면 예를 들어 n이 8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n이 1일 때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야 얘가 2분의 3하고 곱해서 홀수가 될 거라고. 맞지? 이 값이 지금 홀수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선생님이 몇 개를 넣어본 거야. 2의 제곱을 넣어봤어요. 그지? n에다가 4를 넣었으니 2가 되니까 나오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3이 되니까 안 될 거야. 그럼 2의 4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2의 4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의 4제곱을 넣으면 16이 되니까 얘가 4가 되니까 약분되면서 홀수가 아니야. 그지? 그러면 2의 4제곱이 아니고 2의 6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2의 6제곱. 얘가 6이 되니까 약분되니까 얘는 2의 제곱, 2의 6제곱 이런 값들이 오면은 얘가 어떤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2의 제곱, 2의 6제곱 또 뭐 있을까? 2의 10제곱, 2의 14제곱인 지수가 이런 형태로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40 이하가 되려면 자연수 n이 몇 개나 필요하냐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떤 값의 범위로 설명을 해 봅시다. 자,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해봐. 얘가 4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범위를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3 로그 2의 n이라는 값이 일단 1 이상 4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 양변에 2를 곱하면 곱하기 2가 되고요. 곱하기 2가 되고 양변에 1을 빼면 2분의 3 로그 2의 n 이렇게 되고 얘가 79가 되고요. 요 값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1을 뺐으니까 다시 1 이렇게 되겠죠. 자, 3분의 2를 양변에 곱하면 3분의 2 로그 2의 n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58 뭐 이렇게 되겠죠. n은 어차피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이 지금 0. 얼마 얼마고 얘는 52. 얼마 얼마니까 자 로그 2의 n이라는 요 값이 1부터 0부터 52 사이에 어떤 자연수를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이제 아까 생각을 해봐. n이 4일 때 2가 됐었지. 그러니까 얘가 일단 2여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n이 2의 6제곱이 되면 이 값이 6이 되니까 얘도 되죠. 그러니까 6이 될 때고 그리고 10이 될 때고 지수값을 따라가는 거지. 1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로그 2의 n이라는 값은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형태랑 똑같겠지. 그래서 이때 얘를 A1이라고 하면 이때 이 수열의 일반 항은 2 더하기 4의 n-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어디까지 52. 얼마 얼마보다 즉 52. 얼마 얼마보다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4n-2가 52. 얼마 얼마니까 우리는 n에다가 얼마 넣으면 13을 넣으면 50이 되죠. n이 13이면 얘가 50이 돼요. n이 14면 50이 넘어버리죠. 54가 되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그러면 총 n이 몇 개일 때? 13일 때까지. 그러니까 얘가 13개까지가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3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28번 볼게요. 두 상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하자. 자, a가 b 이런 관계래. b가 더 크다라고 했고 gx는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역함수 g 인버스에 대해서 이거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8의 값을 구해줘. 그래서 결국은 fx를 구하는 거고 자 이제 문제 봅시다.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hx는 절대값을 붙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gx는 어떤 함수니? gx는 얘를 미분해 보면 g'(x) 그러면 얘는 3x의 제곱 플러스 1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지. 그럼 꾸준히 값이 증가하는 함수니까 그 역함수도 당연히 증가하는 함수겠지. 그러면 hx라는 건 f 서클 g 인버스 x인데 얘가 x-1 곱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대. 근데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fx는 지금 3차 함수고 x 이퀄 b에서 접하니까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b 이렇게 생긴 애가 fx인 거지. 맞아?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절대값을 취했다라고 해봅시다. 절대값을 취하면 어떻게 되지? 이 음수였던 것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x 이퀄 a에서 당연히 미분 불가능하겠죠. 그지? 근데 x-1을 곱해서 미분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점의 값이 이제 뭐가 될까?
한번 제곱이 돼서 원만 매끄럽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써볼 거야. 그 hx라는 값이 f g 인버스 x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요 값이 뭐가 되면은 요 값이 만약에 a가 될 때가 바로 언제냐면 1이 될 때. 그러니까 요 값이 a가 되려면 h1이 f의 g 인버스 1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지금 뭐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a를 만족하면 이제 뭐가 될까? 제곱이 돼서 매끄럽게 연결되는 형태로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g 인버스 1이 a니까 GA가 얼마죠?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봐봐. GA가 1이면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A 넣었을 때 1이면 당연히 A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값이 0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지금 x-1이 돼야 되니까. 자, H1이 x-1을 가져야 되니까. 이해 갔나요? 그럼 A가 0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fx는 x-b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h'3이 2다 라고 했으니까 h'x를 계산해 봅시다. h'x는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f'의 g 인버스 x 그리고 g 인버스의 프라임 x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 지금 얼마를 넣은 거야? 3을 넣은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구해볼까요? G 인버스 3은 얼마일까요? G 인버스 3. G 인버스 3이라는 값은 이걸 K라고 한다면 GK가 3이 돼야 되는 거야. 자, GX가 3이 되려면 X가 얼마면 돼요? 1이면 되니까 이 값이 지금 K가 얘는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1입니다. 됐죠? 이게 1이고 이제 G 인버스 프라임 3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합성함수니까 G 인버스의 프라임 3이라는 값은 합성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G 프라임의 G 인버스 3분의 1 지금 이렇게 계산될 거고 자, 요 값이 지금 얼마지? 요 값이 G 인버스 3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G 프라임 1분의 1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G 프라임 1분의 1이고 자, 다시 올라가서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으면 얼마냐고 했으니까 4가 되니까 이 값은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H'3은 F'1 곱하기 얘가 4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이때 이 값이 지금 나에서 2라고 한 거예요. 얘가 2니까 F'1이 얼마였다? 8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fx를 구할 수 있죠. 지금 fx가 x-a인데 a가 0인 걸 알았으니까 x-b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고 얘를 미분해보면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x-b의 제곱 플러스 2x의 x-b 이렇게 된 거고 여기다 1 넣었을 때 8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b의 제곱 플러스 2의 1-b 이게 8이 돼야 되니까 전개해보면 1-2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2b 마이너스 8 이꼴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 b 값은 a 값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됩니다. b 마이너스 5 그리고 b 플러스 1 이꼴 0이니까 b가 5가 돼야 되겠죠. 자, b가 5가 되니까 fx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fx는 x의 x-5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찾는 최종값은 f8이 얼마냐고 그런 거야. 그럼 8 곱하기 9가 되겠죠. 그래서 7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값이 있는 어떤 함수에다가 x-1을 곱했을 때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그 식이 어떤 녀석에 뭐가 돼야 돼? 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지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 a가 0일 때 x-1과 곱해지면 식이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돼서 미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29번 봅니다. 29번.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검은 모자 6개와 흰 모자 6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은 거 6개, 흰 거 6개를 나눠줄 거래.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모자를 받는데 전부 하나씩은 받아야 되고, A가 받은 검은 모자의 개수는 4개 이상. 그러니까 A가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은 학생은 A를 포함하여 2명뿐이야. 그러니까 A는 기본적으로 흰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검은색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을 먼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A, B, C, D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A가 4개, 5개, 6개인 경우니까 검은 모자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검은 모자를 A가 4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뭘까? 남은 2개의 검은 모자가 한 명한테 다 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또 여기 밑에다가 2가지 경우를 이렇게 써볼게. 헷갈리니까 여기에 검은 모자 이렇게 있는데 A가 4개 받았을 때 이 셋 중에 한 명이 2개, 빵개 이렇게 받은 거야. 근데 한 개, 빵개 이렇게 받는 경우라고. 그럼 일단 이 빵빵, 이 빵, 뭐 빵빵이 이게 지금 총 3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흰 모자를 나눠줄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모자를 받으니까 C, D가 검은 모자를 못 받으면 얘네는 무조건 흰 모자를 하나씩은 무조건 최소 받아야 됩니다. 흰 모자를 하나씩 최소 받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은 학생은 A를 포함해서 2명 뿐이다 라고 했지.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은 학생은. 그러면 A는 지금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은 학생 A 포함해서 2개면 여기에는 뭐가 와야 돼? 1개부터 3개, 빵, 1, 2, 3 이렇게 올 수 있어야 되고, 얘네는 이미 흰 모자가 더 많으니까 남은 요 자리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 얘가 무조건 흰 모자를 빵개 받거나 1개 받는 경우밖에 없어요. 얘가 0개 받거나 얘가 1개 받는 경우밖에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0개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럼 모자가 총 몇 개 남아? 4개 남겠지. 4개. 그 4개를 얘네 셋한테 그냥 다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3H4 이렇게 되는데 얘가 4개를 받는 경우면 안 되지. 4개 안 주면. 그러니까 그 경우를 빼시면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하나를 받으면 이제 나머지 얘네 둘은 3개에서 나눠 가주니까 A가 다 3개 가져도 되고 C, D가 하나씩 받은 상태에서 나눠 가져도 되니까 이때는 3H3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지금 첫 번째 A가 검은 모자 A 4개, 2개, 빵개 이렇게 검은 개를 나눈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3H4는 6C4 6C2니까 15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H3은 5C3 5C2니까 10가지죠. 그래서 이 값이 24 곱하기 3 7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검은 공을 4개, 1개, 빵개 이렇게 나눈 경우야. 이제 5개일 때도 하고 6개도 해야 돼요. 그러면 흰 공은 어떻게 되냐면 검은 공을 빵개 받은 이 학생 일단 1개, 빵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1개, 빵개, 1개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 경우가 벌써 3가지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미 얘가 빵개니까 무조건 흰 공 하나 받아야 되지. 무조건 하나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이미 무조건 D보다 많은 거야. D보다 많은 겁니다. 자, 얘는 무조건 하나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지? 흰 공? 5개가 남죠. 이 5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개를 이제 결정해야 돼. 이 둘 중에 한 명은 흰 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빵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빵개인 거야. 이렇게 여기가 빵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빵개입니다. 색깔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를 빵개라고. 얘가 0개인 경우도 있고 얘가 0개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2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또 2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가 빵개 받으면 이제 얘가 뭐 해야 돼요? 얘가 이제 검은 공 많이 받은 애가 얘네 둘로 결정된 거지. 그러면 이제 남은 얘네 셋이서 남은 몇 개를 5개를 나눠 가질 거야. 맞지? 남은 5개? 아니죠. 얘가 빵개를 받으면
얘는 0개 받으면 안 되니까 얘도 최소 하나를 받아야 되네요. 그죠? 얘도 최소 하나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네 셋이서 이제 남은 4개를 나눠 가질 건데, 문제는 남은 4개를 가질 때 또 A가 흰공 4개를 다 가져가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4개인 경우를 다시 빼야 되니까 곱하기 뭐가 되냐면 3H4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게 바로 4개, 1개, 1개, 빵개의 검은 공을 나누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걸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이렇게 되고 3H4 마이너스 1이 14니까 2 곱하기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6 곱하기 14니까 84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검은 공이 몇 개를 받아야 돼? 5개를 받는 경우를 해봅시다. 자, A가 검은 공을 5개를 받는 경우야. C, D 이렇게 되면 검은 공을 A가 5개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남은 하나는 B, C, D 3명 중에 1명이 받을 거니까 그게 바로 또 3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흰 공 해봅시다. 흰 공. 그럼 CD가 만약에 못 받으면 얘는 흰 공 무조건 하나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검은 공을 많이 갖는 학생이 항상 2명이 돼야 되니까 이 B는 무조건 흰 공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B는 무조건 0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A는 흰 공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얘하고 이 3명이 남은 몇 개의 공을 4개를 나눠 가지면 돼요. A가 4개 다 가져도 되지. 5개를 검은 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곱하기 3H4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15가 되니까 이 경우의 수가 45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6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A가 6개를 받게 되면 얘가 6개를 받게 되면 이게 6개, 빵개 이렇게 되니까 흰 공을 무조건 얘네가 1개 갖게 되면 검은 공이 많은 학생이 2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구하는 경우는 A가 4개 갖는 경우와 그 다음에 5개 갖는 경우 2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72 더하기 84 더하기 45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56 그러면 201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가장 마지막 문제네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gx가 f의 사인 제곱 파이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합성함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0과 1에서 gx가 극대가 되는 x의 개수가 3개이고 극대값이 모두 포함된다. gx라는 건 f라는 3차 함수에다가 합성을 한 거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3가지가 있지. 근데 극대값이 극소값이 극대가 3개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fx 자체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형태가 돼야지 왜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해보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gx의 최대값이 2분의 1이라고 했고 최소값은 0일 때 f2 결국 fx를 구해줘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gx에서 사인 제곱 파이 x 자, y는 사인 제곱 파이 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사인 파이 x를 제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y는 사인 파이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 얼마죠? 주기를 2파이를 파이로 나눈 거니까 주기가 2인 함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0부터 1까지만 볼 거니까 사실은 이 사인 파이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지. 0부터 1까지 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1.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1. 뭐 이런 거야. 근데 이걸 제곱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제곱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값이 교묘하게 변하겠지만 약간 이렇게 미세하게 변하겠죠. 이렇게. 그러나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변하지 않는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가운데 값 2분의 1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합성함수라는 게 이 y값을 정의역으로 해서 하는 함수지. 그러니까 fx는 0과 1 사이의 함수를 그려야 될 거고 그 0과 1 사이에서 그 값이 전부 3개가 되는 어떤 형태가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3차 함수 fx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fx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해봅시다. 자, fx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f의 사인 제곱 파이 x는 0부터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만약에 0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긴가 어딘가에 뭐 1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합성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게 0부터 1까지 그린 거고요. 다시 그 값이 그려져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해 가나요? 이게 f 사인 제곱 파이 x 이렇게 생긴 함수인 gx의 그래프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최대값이 2분의 1이고 최소값은 0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최대값이 2분의 1이라는 건 지금 요 극대값들이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면 y는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최소값이 0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까? 지금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봤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0이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그쵸? 만약에 0이 더 밑에 쪽에 이렇게 있으면 0이 최소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상황이 두 가지인 거야. 3차 함수에서 0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경우와 극점일 때 최소가 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럼 이제 설명을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극대값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3차 함수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설명할 거야. 3차 함수 그래프 fx에서 fx로 다시 돌아오면 fx는 지금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확실한 건 지금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 이게 fx고 얘가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이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때 이 지점을 x 이퀄 알파라고 할 거야. 그럼 지금 이 점의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 그럼 식을 이렇게 할 거예요. f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은 어떻게 될까? x 이퀄 알파에서 접하고 요 값에서 접하는 어떤 함수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근데 이제 요 값이 전부 1이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도 지금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때 fx를 이제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다 이제 0을 넣을 거고 지금 이 값을 찾아야 돼. 요 값을 찾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fx를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이니까 한번 미분해 봅시다. f 프라임 x는 곱셈 미분 2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니까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니까 뭐가 될까요?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서 얘가 0이 되는 값이 알파하고 3분의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두 개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는 3분의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가 x가 3분의 2 플러스 알파인 거고 여기가 x가 0일 텐데 지금 누가 최소인지를 어떻게 해봐야 된다고? 비교해 봐야 된다고 조건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자, 이 식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먼저 뭘 넣을 거냐면 f0을 넣어볼 겁니다. 자, f0은 얼마일까요? f0, 0 이렇게 넣으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이 녀석이 최소값 0이 될 때야. 그리고 두 번째는 f의 얼마를 3분의 2 플러스 알파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 플러스 알파를 넣는 거니까 3분의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분의 3 알파니까 어떻게 될까? 3분의 2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3분의 3을 뺀 거니까 3분의 2에서 빼면 3분의 뭐가 돼요?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0이 되는 경우에 알파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알파라는 값은 어떻게 돼야 돼?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x 이퀄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으니까 자, 이걸 계산해 보면 알파 제곱은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알파는 루트 2분의 1이다. 조건을 만족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해서 정리해 보면 되는데 자,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양변에 27을 곱하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요 값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여기 9, 3 그러니까 27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뺄 거고 뭐가 될까? 알파 마이너스 27분의 그냥 4죠. 알파 마이너스 1에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27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1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그러면 알파는 지금 0보다 커야 되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알파는 루트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fx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였으니까 fx는 어떻게 될까요?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제곱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fx를 구했으면 최종적으로 f2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f2를 써봅시다. f2는 얼마냐?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제곱 곱하기 1이고요.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 2분의 어떻게 될까? 4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4분의 16, 18 마이너스 8 루트 2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9, 4 이렇게 되니까 2분의 9 더하기 2분의 1 하면 어떻게 될까요? 5가 될 것이고, 그쵸? 5가 될 것이고, 얘는 4분의, 얘가 2니까 또 약분되면 마이너스 2 루트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A가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냥 25 더하기 4가 돼서 답은 29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형태 그리고 극대값이 3개가 되는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잘 풀어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